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춤이 들어간 영화는 영화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춤을 그렇게 잘 추면 끝나. 근데 사실 스윙키즈는 그 정도. 안녕하세요, 남보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25 전쟁에 관련된 영화, 그리고 그 영화 이면의 이야기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뽑은 영화가 스윙키즈입니다. 이 스윙키즈는 6.25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가장 컸고, 동시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영화예요. 보통 우리가 전쟁 전투를 묘사할 때 전쟁 전투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그것을 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더 사실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저는 스윙키즈가 양 진영에 깊었던 갈등, 이런 것을 전쟁 포로의 문제로, 그 포로 수용소의 그 복잡한 문제를 춤으로 승화시켜서 풀어내겠구나. 야, 이건 명작 냄새가 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영화 스윙키즈가 어떤 내용이냐? 1951년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댄스단을 결성해서 춤으로 승부를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 이념의 대립, 증오를 풀어내기 위해서 춤을 선택하는 각 개별 인물들의 동기, 이런 것들이 댄스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발상은 신선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유엔군 포로하고 공산군 측 포로가 서로 증오하고 대립과 갈등을 하지만 그걸 풀어낼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문화행사, 체육대회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 장면의 일부가 종군 기자 베르너 비숍의 사진으로 촬영돼서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게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포로 수용소 얘기 이제 해봐야죠. 이 포로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6.25 전쟁 발발 전에 1949년 8월 12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거든요. 6.25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양측이 모두 포로를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 포로가 점점 많아지니까 유엔군이 아주 큰 포로 수용소를 세우죠. 그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예요. 1952년 6월경에 완공이 됐죠. 그래서 1,100만 평 정도 돼요. 제일 큰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죠. 그리고 5만 명의 포로를 32개 막사에 나눠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포로가 15만 명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포로들을 다져 넣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좀 남한 포로 수용소는 좀 나. 북한은 그런 시설도 없었어요. 6월 23일부터 포로 심사를 시작을 해서 6월 27일까지 집계된 게 16만 9,944명 포로가 그만큼 있었대요. 문제는 또 뭐냐면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예요. 그러니까 공산 측으로 나 가고 싶지 않다. 이게 북한 출신이 34,196명, 그리고 중국군이 14,251명, 그리고 남한 출신이 11,620명, 그다음에 민간인 억류자가 26,153명, 그래서 총 86,222명이 공산 측으로 가기 싫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 자유진영에 남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포로의 숫자로 보면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많이 그 안에서 벌어졌었어요. 이런 와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바로 포로 수용소장 납치 사건입니다. 미 육군 준장 프랜시스 도트 준장이라는 사람이 포로 수용소장으로 왔어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었던 사람이고,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가 치밀하고 크게 사고를 안 친다, 약간 관리형 장군이다, 이런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 대결이 치열하고 갈등이 많았던 곳으로 선발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포로들에 대한 처우를 상당히 좋게 잘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는 생겨요. 1952년 5월 6일의 일인데, 제76포로 막사의 포로들이 우리 처우 개선해줘라, 경비병들이 우리 너무 폭행한다, 괴롭힌다,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폭동 일으키겠다, 포로 수용상하고 면담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이념 대립이 격화된 그 전쟁의 와중에 공산군 포로가 장군 면담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면담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도트 준장은 면담을 하러 갑니다. 이 면담을 하러 온 도트 준장을 포로들이 납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장군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 이 막사 내에서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인명사상이 있다는 것을 너 약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살아서 못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 서명을 하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도트 장군이 포로 수용소장으로 와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포로 수용소를 유지하려고 그나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참사는 당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3일 있다 무사히 풀려납니다. 6.25 전쟁의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포로 수용소의 지도는 더 복잡해요. 서구의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있는 포로 수용소에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대탈주 보면 스티브 맥킨 나오잖아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데 항공 잠바 입고 독일군 장교한테 나 대우 똑바로 해라, 나 대위다 딱 그러면서 글러브에 이렇게 공 탁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영화에서 두고두고 클리셰가 되잖아요. 근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냥 다 떨어진 바지에 런닝 하나 입고 끝이에요. 문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만 명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16만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냥 먹고 자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념적인 지형, 그 감정의 그 복선들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춤으로 풀어야 된다? 그게 바로 스윙 퀴즈인 거예요. 제가 이 영화에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거죠. 원래 제가 이 스윙 퀴즈하고 포로 수용소 문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스윙 퀴즈를 사실 제가 봤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너무나 컸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봐야 되잖아. 두세 번 더 볼 자신이 제가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포로 수용소 문제가 6.25 전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뭐냐, 6.25 전쟁에서 가장 오래 끈 문제가 뭐냐면 포로 문제예요. 정전하고 나서도 포로 송환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양측이 포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댄스로 풀어내겠다니 제가 이 영화에 어떻게 기대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를 좀 스토리 위주로 보는 분, 아니면 영화를 논리적으로 뜯어보는 분은 이거 하고 좀 지적할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뮤지컬에서 통하는 그 어떤 뮤지컬의 논법을 영화로 가져오면서, 뮤지컬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포로인데 춤을 엄청나게 잘 춰. 그게 그래도 뮤지컬 관객들은 본단 말이죠. 뮤지컬이니까. 근데 영화 관객들이 이상한 거야. 북한군 포로인데 춤을 저렇게 잘 춘다고? 춤 며칠 배웠다고 저렇게 춤을 잘 춘다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영화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공한 창작 뮤지컬을 영화로 가져왔을 때 이게 이제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를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메인 배우, 타고난 엔터테이너인 도경수, 그리고 실제 브로드웨이의 소문난 춤꾼인 그 자레드 그라임스, 이 두 사람의 춤에 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나 춤이 떨어진다. 특히 도경수가 포로 수용소 중간에 있는 흙길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 위에서 턴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는 정말 최고 수준의 턴이에요. 발끝이 닿는 그 각도와 발이 한 바퀴 돌아서 떨어지는 그 지점이 계속 똑같이 나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엑소의 디오, 도경수가 나오는 씬 말고는 나머지는 좀 상당히 좀 기대 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락이고 문화일 수 있지만 문화적 도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교육의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는 그 재미도 재미지만 포로 수용소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포로 수용소장이 굉장히 공산주의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괴롭힌 악독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들의 인권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한 선구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서 즐겁게 보시고, 우리 엑소 디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 그리고 포로 교환 협상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피란과 포로의 땅 거제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영화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